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론,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임명 및 검증, 해명, 여기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당에서까지,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까지 인사수석 경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어제 대구시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56억 원대 부동산 비투, 그러니까 은행 빚을 끌어서 56억 원을 썼고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91억 원입니다. 무려. 그런데 자기 재산은 3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도밖에가 아니고 전체 재산에 비해서 자기 고유의 재산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다 빚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의 영끌 투기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의 개발지구 근처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임야를 사가지고 그 임야를 세 필지로 나눠서 그 중에 한 필지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하나둘씩 거짓말임이 들통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청와대도 동원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그 해명을 그대로 전달했다가 지금 망신살을 뻗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을 경질하니까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히 잘 처리했다.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백혜련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인사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해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이상민 의원. 청와대에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김기표 전 비서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한 번씩 하나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본인의 문제죠. 본인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누군가는 추천했을 텐데, 추천한 사람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땅이 많거나 은행 빚이 많거나 이런 거. 글쎄요. 그런데 추천할 정도면 그런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면 검증은 누가 하느냐?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하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판조회도 있습니다. 평판조회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람 주변의 친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 혹시 문제가 없느냐? 성격은 어떠냐? 과거에 뭐가 어떠냐? 드러나지 않은 무슨 그 결점이라도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좋게 얘기하겠죠. 청와대 비서관 간다고 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나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깝지 않으면 사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하고 척지지 않은 한 대개의 경우 좋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인터뷰의 기법입니다. 저희처럼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상대방한테 뭘 물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하면, 이 부분은 아마 거짓일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일 것이다, 이걸 어느 정도는 분간해냅니다. 100% 다 분간해내면 점쟁이죠, 그거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문제는 평판조회를 한 명한테만 했을 경우에는 좀 분간하기가 어렵지만 여러 사람한테 합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하는 사람을 A라는 사람한테 듣고 C라는 사람한테 들으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면 평판조회만 해도 충분히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사수석실은 뭐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 자료를 가지고 인사수석실에서 인사수석실도 나름대로 듣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이번에 반부패 비서관 물망에 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누군가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평판조회를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그때는 미처 못한 얘기를 민정수석실에서 다시 하면 또 뭐 할 테니까
인사수석실로 어차피 넘어갈 테니까 인사수석실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수석실은 그냥 통과의뢰의 수석이 아니다. 사실은 인사수석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고 그 검증을 끝으로 해서 총무비서관에서 발령 내면 대통령 결재받아서 발령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인사수석실이라는 걸 두더라고요. 한 번 더 완충장치를 두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필요 없는 부서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인사수석실을 통과하면 결재는 인사수석이 대통령한테 가서 받겠죠. 직접 받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받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명 과정까지 문제고 청와대가 연루되는 거에 또 청와대가 연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가 사실은 3월 달에 이제 관보에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최근에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6월 달에. 공개가 되니까, 이 사람이, 뭐야, 이거. 재산은 39억인데, 아니, 총 자산은 91억인데, 그 중에 자기 자산은 39억이고, 그 다음에 은행 빚이 56억이야? 그럼 이 은행 빚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광주 송정지구에, 이거 뭐, 임야가 있네? 근데 그 임야를 두 필지를 거기다가 신고를 했는데, 한 필지는 또 누락을 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사실은 이거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거짓말이었죠. 처음에 샀을 때는 2017년이었는데 개발 제한이 있었던 것은 그 한 1년 반쯤 뒤고요. 그리고 지목 변경 그 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진도 보시면 알지만 그 바로 코 밑에까지 빌라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기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고 실제 아마 개발을 추진 중인 이 상황에서 들통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투기다. 더군다나 그 해명도 거짓말이다. 문제는 그 해명을 또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대신해줬다. 그러면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본인, 대통령,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국민소통수석실 5군데가 연루돼서 다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백혜련 최고위원 등은 이걸 몰라서 자꾸 인사수석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문 대통령이죠. 이런 내용 다 보고 받았을 텐데 그냥 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바꿔라.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이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 책임자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농담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 무책임자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이 없습니다. 꼭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있으면 무슨 당정 개편 운운해가지고 결국 총리가 책임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방탄총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럼 대통령을 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다음 책임져야 될 사람은 역시 민정수석이죠. 근데 지금 김진국 민정수석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자리에 된 지. 그리고 모든 인사검증은 사실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정수석이 100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회숙 인사수석은 올해도 됐고 그 자리에. 그래서 인사수석을 표적으로 삼아서 경질을 하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몰라서 인사수석을 지목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여당과 청와대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그러나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직접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석비서관한테 묻는 것이고 최근에 바뀐 민정수석한테 그걸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인사수석한테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그냥 정치적 책임론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데 일부 기자들은 마치 정말 인사수석이 검증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이 문제에 관한 진짜 책임은 1번 대통령,
2번 민정수석.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자기 책임 빼고 3번 인사수석.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아마 네 번째 정도로 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비서실장 정도가 될 것이다. 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제기를 안 했느냐.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아까 제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5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총체적 문제점은 청와대가 안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전체가 안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 전체의 그 각각의 수석 비서관이나 뭐 검증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능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임기 말에 뭐 거기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왜 버티고 있느냐, 청와대는. 그거는 아마도 뭐 인사수석이 본인이 법무위원회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김혜숙 수석이. 그러니까 그냥 감싸기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 지금 이 인사 문제에 관한 여론의 역풍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정무수석실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역풍이 굉장히 크다. 정말 이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하나 잘못 임명했다가 야 이거 잘못하면 정권에 큰 데미지를 입게 생겼다라는 판단이 들어서면 뭐 인사수석이고 누구고 개편을 하겠죠. 그러나 버텨보자, 아마 이런 수준의 그 지금 방어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이거 아마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문제가 있다. 저 손혜원 전 의원처럼 그렇게 돼서 만약에 기소가 된, 하긴 뭐 또 검찰이 뭐 방탄 검찰이니까 검찰을 믿고 또 버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한 번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요. 당장 지금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공세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과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 벌써 난리가 났어도 몇 번 났을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저는 임명한 것부터 그 다음에 방어하는 부분, 거짓말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전달하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던 것,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가 모두 문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면 국정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사수석 책임론, 사실은 인사수석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인사수석을 표적으로 지목하고 있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